심바와 티몬 그리고 푼바까지 어렸을 적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애니메이션이 실사화되어 올 여름 극장가를 찾아왔습니다. 개봉과 동시에 역대 디즈니 영화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경신한 영화 라이언 킹이 말이죠. 영화는 원작 애니메이션의 줄거리를 충실히 따르며 흘러갑니다. 아프리카의 평화로운 프라이드랜드, 그리고 이곳을 다스리는 왕인 무파사. 그는 자신과 사라비 사이에서 낳은 신바를 동물들에게 보이며 자신의 후계자가 등장함을 알립니다. 모든 동물들이 왕의 후계자 탄생을 축복했지만 무파사의 동생이자 프라이드랜드의 서열 2위였던 스카는 이 후계자 선포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무파사는 그를 찾아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만 스카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죠. 한편 호기심이 왕성했던 신바는 친구 날라와 함께 매일 새로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삼촌 스카가 프라이드랜드의 그늘진 땅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코끼리 무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바는 그곳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갔죠. 그래서 자주를 따돌리고 날라와 단 둘이 코끼리 무덤이라는 그늘진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하이에나 무리. 다행히 무파사가 늦지 않게 등장하며 하이에나를 쫓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스카는 더 본격적인 작전을 세우기로 합니다. 아예 하이에나들과 동맹을 맺고 무파사를 함정에 끌어들이기로 했던 거죠. 이번 작전 역시 미끼는 신바입니다. 스카는 그에게 울음소리 연습을 해야 된다며 한 협곡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이에나들이 물소를 쫓으며 신바가 위협당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죠. 아들이 위험에 처하자 당연히 무파사는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들인 신바를 구해내는데 성공하지만 정작 본인은 도망치는 물소에게 바치며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간신히 바위를 올라서자 자신의 동생인 스카의 배신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추락을 목격한 신바. 그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스카는 그런 신바의 마음을 더 충동질해 프라이드랜드를 떠나게 만들죠. 목적지도 없이 황량한 사막 땅을 걷던 신바. 그는 굶주림과 고된 여정 탓인지 그만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 신바를 발견한 게 주변을 돌아다니던 티몬과 푼바. 티몬은 사자인 신바를 도왔다가 기운을 차리면 자신들을 죽일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푼바는 그런 사자가 자신들의 편이 되면 얼마나 든든할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결국 푼바의 이야기에 혹한 티몬은 그를 데리고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사냥 대신 벌레를 먹으며 지내던 신바. 그런 그의 앞에 오랜 친구 날라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스카와 하이에나가 닥치는 대로 사냥을 하는 바람에 프라이드랜드가 얼마나 황량해졌는지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평화로운 이곳의 삶에 적응을 마친 신바는 프라이드랜드로의 귀환을 꺼립니다. 날라도 지지 않고 신바를 설득해보지만 완고한 신바의 태도에 혼자 프라이드랜드로 돌아가게 되죠. 오랜 친구와의 만남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다시 떠올리며 우울한 감정에 빠져있는 신바. 그런 그의 앞에 현자 라피키가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신바를 물가로 데려간 라피키. 그런 그가 보여준 건 물에 비치는 신바의 모습. 어느덧 몸집이 커지고 갈기마저 풍성해진 그는 그의 아버지 무파사를 떠올리게끔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은 신바. 그는 힘없이 프라이드랜드로 돌아가던 날라와 함께 스카를 무너뜨리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싸움에는 신바의 또 다른 절친 티몬과 푼바도 합세하게 되죠. 프라이드랜드의 패권을 둘러싸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전투를 하게 된 신바와 스카. 이 싸움에서 신바는 스카를 무찌르고 아버지 무파사의 왕위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작품은 올해 개봉한 디즈니사의 신작입니다.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알라딘의 흥행을 이어갈 작품으로 주목받는 영화이기도 하죠. 물론 개봉 초반 반응은 약간 엇갈리는 듯 합니다.
과거 애니메이션으로 접했던 라이언 킹의 향수를 제대로 자극했다는 관람객이 있는 한편 실사화는 결코 애니메이션의 감동을 따라올 수 없다고 평가하는 관람객 역시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의미 있고 재밌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원작 팬들에게는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는 작품일지 몰라도 계속해서 그 원작에 머물러 있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는 디즈니사의 노력이 잘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에서 느낄 수 없는 다양한 연출 역시 실사와 영화만이 가지는 장점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압도적인 스케일, 빛을 이용해 나타낸 공간의 분위기, 그리고 갈기 하나하나 섬세하게 묘사된 동물들까지 실사와 영화가 아니었다면 느낄 수 없던 여러 장면들을 통해 이 실사와 영화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는 듯 했죠. 그리고 이미 잘 알려진 라이언 킹의 OST들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관객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영화의 시작과 동시에 OST로 막을 여는데 웅장한 초원 장면과 어우러져 시작부터 관객에게 기대감을 심어주었죠. 다만 호불호가 더 극명하게 갈릴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바로 원작을 재현하는데 너무 충실했다는 점입니다. 원작을 좋아하고 그 원작을 실사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에겐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지만 원작과는 또 다른 스토리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겐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실사와 영화를 즐기기 위해 4DX를 선택했습니다. 원작을 이미 아는 만큼 스토리를 쭉 따라가는 실사와 영화만 즐기는 게 아니라 색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신바의 후계자 선언식에 모여드는 동물들의 발걸음에 맞춰 요동치는 의자는 생동감을 불어넣었고 날씨에 맞춰 뿌려지는 물 분사 장치와 영화 장면에 맞춰 뿌려지는 향수는 단순히 이 영화가 오래전 애니메이션을 답습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는데 충분했습니다. 원작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고 새로운 경험에 목마르신 분들이라면 이런 특별 상영관을 이용해보는 것도 더 재미있게 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작을 접했던 분들에겐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게 해준 작품이자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있지 않는 디즈니사의 도전정신을 보여줬던 영화 라이언 킹이었습니다.